오늘 공부하실 종목은 KT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 중이며 언제든지 예고 없이 편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의 유심 사태가 발생하면서 반사수혜를 얻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로지 그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레콤의 하락이 멈춘 데다가 KT 주가는 SK텔레콤 사태 이전부터 상승을 거듭해 왔었잖아요. 사실 KT에게 가장 큰 매력은 배당입니다. 1분기 배당금이 600원으로 20% 상향 조정됐는데요. 보통 배당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배당 성장 할인 모형에 의해서 미래의 적정 주가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어느 특정 종목의 주가가 중기적으로 오르는 사유 중에서 배당 성향의 상향만큼이나 확실한 재료도 없다는 말이죠. 현 추세대로라면 2분기나 혹은 3분기에 주당 배당금은 700원 전후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단단할수록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추정은 아니죠. 게다가 KT의 경영진들이 강력한 밸류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중기적인 매력을 선사합니다. 지금은 조정 순이익의 10% 남짓 배당을 주고 있지만 향후 배당 성향은 순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을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한 날짜는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뭘 보고 편입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점과 저항점을 찾을 때 주변에 태양봉이나 태음봉이 있다면 그것부터 눈여겨보시라고 그랬어요. 음봉은 거의 90%의 에너지가 시가에 몰려있고 양봉은 시가의 70%, 종가의 30%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양봉은 저항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지지력이 약한 반면 음봉은 저항력은 작지만 지지력이 더 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일봉 지지력이나 저항력은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만 위력을 나타낸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일봉 지지력, 저항력과 관련해서는 대략 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매력은 배당이었어요. 앞으로 배당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면 그 다음은 조로의 매수 찬스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 종목을 신규로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1월 6일은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됐던 날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8일에 발생했던 태음봉, 큰 음봉이 시가의 90%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지지력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시가에서 평행선을 쭉 그어보면 정확하게 지지가 예상되는 지점과 일치하게 되죠. 당시 매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태음봉에서의 지지력이 강하다라는 전제하에 매수에 들어가되 만약 그 지지력이 깨진다면 그냥 매도하는 전략이었죠.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매수가 주변에서의 매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저 거래세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자신감 있는 매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보유 중에 있는데요. 물론 이 종목에 대한 실현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화살표 구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일선을 강하게 훼손하면서 급한 조정이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매도할까 말까 이걸 조속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20일선이나 60일선 이렇게 중량급 이평선에서의 매매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20일선이나 60일선 같은 중량급 이평선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탈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탈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생성되죠. 하지만 큰 거래량이 없이 빠르게 이탈되었다가 3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되돌아온다면 그것을 뭐라고 했던가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트랩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직전 고점은 당연히 넘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도 한 파동 이상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부분이 보이죠? 다시 한번 차트를 봐주십시오. 초록색 화살표의 바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매수 신호인 DMI 교차 신호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60일선을 이탈하는 상황인데 DMI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단 하루 만에 빠르게 회복이 됐다면 이 종목은 그 순간에 다시 강력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매수한 것을 매도하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엑시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엑시트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뭘까요? 이 종목을 왜 매수했어? 이거죠. 매수의 이유입니다. KT의 매력을 느꼈던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 성향의 상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실망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유의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 정책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순간 매도를 고려해야 돼요. 저는 2분기나 혹은 3분기까지 기다려서 DPS가 700원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뭐 매도해버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또 안 되겠죠. 차트는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절점이 만들어진 위치인 49,150원을 시가와 종가 모두 훼손한다면 매도할 생각입니다.